네, 오늘은 횡령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골프장 횡령 사건과 관련돼서 고액의 자금 거래와 자금 출처 조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금융조사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죠. 특정 사유가 있어야지 금융조사를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자금 출처의 불분명이에요. 그 자금 출처의 불분명은 어땠죠? 소득과 자산 증가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뭐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세무서가. 금융거래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과 어떤 회사에. 그렇다면 횡령액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세무서가 횡령액을 알려준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입장에서도, 대표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건 좋은 요소예요. 뉴스의 제목들만 갖고 온 건데 85억 횡령 혐의 전남 모 골프장 직원 이틀 만에 검거. 근데 바로 밑에 있는 뉴스를 보면 같은 시간에 나온 거잖아요. 100억대 횡령이래요. 그 밑에는 다시 85억대. 그 밑에는 115억대. 그 밑에는 115억. 그럼 이 총 차이는 얼마죠? 이 금액만 30억 차이 나네요. 이게 이해가 언뜻 안 될 수 있지만 실제 이래요. 정말 횡령이 일어나잖아요. 그 횡령 금액을 알 수 있을까요? 85억일까요? 115억일까요? 전 둘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골프장 분명히 감사를 받을 거예요. 올해 연말 돼서 감사 받을 때 또 틀려질 거고,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는 또 횡령한 금액이 달라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횡령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얼마가 없어졌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빈틈을 노리고 돈을 가져간 사람이거든요. 법인인데 내 혼자 운영하고 내 혼자 이체하고 내 혼자 그걸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돈이 어디 갔는지 내가 다 알아요. 물론 이렇게 착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다면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계좌 이체를 해요. 그 계좌 이체의 결과를 기록해요. 그렇다면 저는 꼭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회사는 잘 기록하고 있으시대요. 이미. 외부 전문가한테 장부를 작성하고 있대요. 그 외부 전문가가 누구죠? 세무대리인이죠. 저도 이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세무대리인이에요. 어떤 업무죠? 결국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요 하는 업무가 뭐죠?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이 업무잖아요. 다 세금하고 관련된 업무죠. 물론 이 업무, 소득세나 법인세를 위해서도 장부를 작성해요. 근데 장부를 작성하는 포인트가 뭐죠?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장부예요. 포인트는 단순히 이게 수익이고 이게 비용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목표예요. 정말 잘 기록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떠나서 회계가 뭐고 세무는 뭘까요? 방금 봤듯이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세무가. 회계는 뭐죠? 이 사업의 흐름을 숫자로 기록해 놓은 거라고 그냥 제가 정의할게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다못해 저희도 이 회계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쟁력은 여기서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내 주머니에서 당장 나가는 돈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 훨씬 수월해요. 이 업무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이쪽에 중요성을 좀 더 두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중요하지 않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사업의 흐름에 맞게 숫자를 기록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은 이미 회계감사를 받고 있대요. 매년마다 회계사들이 4명, 5명씩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봐주고 있다고. 그래서 괜찮대요. 물론 저도 그 인원 중에 한 명이죠. 외부 회계감사를 가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서 뭘 볼까요?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무슨 감사를 하냐면 회계 감사를 하는 거예요. 회계 감사. 회계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직원이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부적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견 거절? 아니에요. 적정이에요.
언제 적정이냐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50억을 횡령했습니다를 회계상 기록해 놓는다면 그 보고서는 적정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요거예요.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회사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는지를 보는 게 회계감사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정적발이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이 업무는 정말 다른 업무거든요. 제가 예전에 나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사장님이 법인을 갖고 계셨어요. 이 법인 하나였죠. 자산 규모는 100억. 저희가 감사 나가기 직전에 그 담당자가 도망갔어요. 30억이 없어졌죠. 이분은 거의 2년에 걸쳐서 횡령을 한 거를 몰랐어요. 자산 규모 100억에서 현금 30억이 없어졌는데. 이게 남일 같지만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그 회계와 그 기록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마음 먹고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런 큰 금액이 없어졌는데도 뉴스에도 안 나왔죠. 1억 정도 횡령했다면 뉴스에 나올까요? 쉬쉬하고 말겠죠. 1,000만 원 둘이 적당히 협의하고 받지도 못해요, 사실. 1,000만 원 정도 금액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횡령액을 조사해도 저희가 실제로 이 회사를 나갔었고 도대체 얼마가 없는지 보려고 엄청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최소한 30억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정말 사장님이라면 회계의 회자는 모르더라도 그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본인의 사업의 기록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1년에 한 번 신고되는데 그 기록물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목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정말 내부 관리하는 목적. 적어도 이 회사에 돈이 없어졌을 때 얼마가 없어졌는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그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 감사를 받는데요. 적어도 이 부분은 관리가 철저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혀 철저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도 있고 교회 사업도 있고 있다면 통장 하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쪽으로 돈이 가고 이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다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돈이 들어오고 이것만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정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감사를 받는다면 과연 이 회사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모든 부분 그 법인이라면 법인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잘 기록하고 관리해야지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냐요? 물론 그 담당자분은 아주 선한 분이라 별다른 일이 없었죠. 보조금 회계 처리 교육을 받으면 되냐요? 아니면 혹시 회계 원리? 그 거래를 잘 관리하고 통제점이 어딘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기록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웬만한 사이즈는 다 그렇다는 거죠. 100억? 그래도 사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걸요. 그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기록의 결과물을 사장님이 딱 들었을 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뭔가 잘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면 제대로 관리하는 거겠죠. 또 그래야지 횡령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횡령됐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